안녕하십니까. 송국결의 혼술이 12월 23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정경심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법원은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경심 씨 구속은 굳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인신 구속 이런 것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첫 번째로 단죄를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단죄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조국 씨, 지금 정경심 씨와 공범 혐의가 있는 조국에 대한 단죄도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되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을 했죠. 구형을 했는데 오늘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7대 스펙,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 씨의 자녀, 그리고 특히 딸 조민 씨 7대 스펙 모두 위조다 이렇게 법원이 판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유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검찰에서 제시를 했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전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이것은 위조가 인정된다 뭐 이렇게 법원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국과 공모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도 발급을 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거기서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조민은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단순히 세미나 디플에 가서 나중에 디플에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턴을 한 것처럼 위조를 했다, 가짜다, 이런 발표를 법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확인이 된 것인데,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펀드 투자를 했다. 미공개 정보.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공개가 되지 않았던 정보를 활용을 했다. 이거 권력형 비리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니까는. 그리고 그 펀드 투자를 해서 2억 2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 이것은 명확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확인된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국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국, 정경심 두 사람 부부가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이렇게 유죄로 인정을 받았는데 조국 씨가 무죄로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조국 씨도 조만간 재판을 받다 보면은 법정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 오늘 이 선고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조국 씨, 정경심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진보 좌파 정권에서는 마치 무슨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그리고 언론이 그것을 보수 언론이라고 지칭을 하죠. 보수 언론이 그것을 막 떠받치면서 확산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1심 법원이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정경심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듯이 진보 정권의 민낯, 그리고 권력형 비리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내일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돌아온다면은 권력형 비리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는, 더 가열차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재판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파장이 커질 거고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방향이 옳았다,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단초로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런 것을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초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라임, 옵티머스 사건, 또 월성원전 수사 이런 것을 하다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부딪히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정직 2개월을 당한 그 상태고, 그것을 소송을 가처분 신청을 해서 내일 결론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늘 정경심 씨가 법정 구속된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수사 방향이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2차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리는데, 아마 2차 심리를 내일로 연기한 이유도, 행정법원에서 연기한 이유도 아마 오늘 좀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그 때문에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렇게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을 실어줬지만, 법원에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윤석열 이거 기각해야 돼 이렇게 힘을 실어줬지만, 오늘 정경심 씨 법정 구속에 따라서 법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면은 권력 수사를 다시 재개하는데 길이 열렸다. 오늘 정경심 법정 구속이 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검찰개혁 저항 이렇게 포장이 되어 왔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법원에서 저항이 아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국 수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법원에서도 속속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정 구속,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송국근의 혼설이었습니다.